짜장면 한 그릇이 8,0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수십 년간 서민의 식탁을 책임지던 붉은 간판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또 한 곳의 중국집이 임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거든요.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맛도 변했고 가격도 치솟았고 배달 시장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주방장도 퇴직금 털어 창업한 50대 사장님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기억 속 그 든든했던 동네 중국집이 왜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됐는지 그 복잡한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40대 이상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0년대 중국집은 그야말로 자영업 성공 신화의 상징이었거든요. 중국집 해서 건물주 됐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철가방 단 오토바이가 골목마다 누비고 짜장면 한 그릇 2,000원, 탕수육 소자 6,000원이면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학생도 직장인도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집은 한국 배달 문화의 원조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집 앞까지 왔거든요. 지금이야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와 철가방만 있으면 됐고 배달비를 따로 받지 않아도 가게는 충분히 돌아갔습니다. 사장님들은 단골 손님 전화번호를 줄줄이 외우고 있었고 전화벨만 울려도 "아, 김 사장님 짜장 곱빼기죠?" 하고 먼저 말할 정도였습니다. 명절이면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섰고 비 오는 날이면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이런 안정성 덕분에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가업을 잇는 집도 많았거든요. 중국집은 자영업 성공의 교과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입학식 날의 외식, 이어 먹는 자장면, 시험 끝난 날의 보상까지 우리 일상의 중요한 순간들은 늘 중국집과 함께였습니다. 중식 특유의 불맛은 집에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화력과 숙련된 손놀림이 필요한 조리 방식은 중국집만의 분명한 경쟁력이었거든요. 고급 음식도 아니고 패스트푸드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포지셔닝이 수십 년간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요즘 배달 짜장면이 집에서 끓인 짜파게티보다 맛없는 경우 많지 않냐? 짜장면 한 그릇 8,000원에 탕수육 세트 30,000원이면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면은 부럽고 튀김은 눅눅하고 옛날 그 맛이 아니다. 이런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혹시 내 입맛이 변한 건가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맛 자체가 변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우지 파동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상식 하나가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동물성 기름은 몸에 해롭고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었죠. 그 이전까지 중국집 맛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라드, 즉 돼지 비계 기름이었거든요. 돼지 기름으로 춘장을 볶아야 그 특유의 고소하고 묵직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 짜장면의 깊고 진한 맛은 전부 이 라드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우지 파동 이후 건강 공포가 번지면서 많은 중국집들이 기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라드는 사라지고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식용유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지금은 그때의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뀐 시스템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용유가 훨씬 싸고 보관과 관리도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라드가 사라지자 맛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설탕과 조미료가 더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맛의 깊이는 얕아지고 느끼한 단맛만 남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변화는 조리 방식에서 일어났거든요. 중식의 생명은 즉석 조리와 불맛입니다. 주문 즉시 볶아야 채소의 아삭함이 살아있고 고기의 육즙도 유지되는 건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배달 주문은 폭증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결국 대량 조리 후 보온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침에 짜장을 한꺼번에 볶아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국자로 퍼서 보내는 방식이죠.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채소는 숨이 죽어 흐물거리고 고기는 육즙이 빠져 퍽퍽해집니다. 여기에 배달 시간까지 더해지면 면은 금세 퉁퉁 불어버리거든요. 20분에서 30분이 지나면 소스와 면은 눅눅해지고 맛은 확 떨어집니다. 소비자 반응은 냉정합니다. 이럴 거면 집에서 짜파게티 끓여 먹지. 중국집이 스스로 만든 악순환이었습니다.
가격 문제도 심각합니다. 짜장면 가격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에 약 4,000원이었던 게 2015년에 5,000원이 됐고 코로나 이후에는 한 그릇에 7,000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8,000원을 넘는 곳도 많아졌거든요. 10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외식 메뉴 가운데서도 상승폭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밀가루, 식용유, 양파, 고기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모두 올랐거든요. 중식은 기름 사용량이 많고 볶음과 튀김 중심의 요리입니다. 식용유 가격이 오르면 부담이 곧바로 반영되는 구조죠. 게다가 중식 주방은 강한 화력을 오랜 시간 유지해야 하니까 가스비와 전기료 부담도 다른 업종보다 훨씬 큽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역시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소비자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런 공식이 남아있거든요. 짜장면은 싼 음식이다. 현실 가격과 인식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진 겁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6,000원이 깨지는 순간 소비자들은 조용히 중국집을 떠났습니다. 대신 햄버거로, 국밥으로,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거든요. 중국집의 위기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장님들의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 암울합니다. 50세 자영업자 박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동네 중국집을 차렸고 하루 매출은 약 80만 원 정도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월세 200만 원, 대출이자 40만 원, 전기와 가스비 6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로 매출의 20%에서 30%가 빠져나가거든요. 세금과 각종 잡비까지 합치면 가게 문을 열고 있기만 해도 한 달에 약 35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이제 재료비를 빼보면 사장님이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남짓입니다. 이건 사장님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재료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 올리면 손님이 끊기는 구조에 갇힌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올려야 하고 올리면 결국 망하게 되는 진퇴양난이죠. 이런 딜레마에 빠진 가게들이 전국에 수만 곳입니다. 배달 문화의 변화도 중국집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한때 짜장면은 배달 음식의 원조였거든요. 철가방에 담긴 무료 배달은 중국집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를 돌며 그릇을 회수하고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를 나누던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단골을 만들었죠. 하지만 스마트폰과 배달앱의 등장은 이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배달앱을 켜보면 중국집 옆에 피자, 치킨, 족발, 쌀국수, 파스타, 디저트까지 끝없이 펼쳐지거든요. 예전에는 짜장면 시킬까가 질문이었지만 지금은 배달 뭐 시킬까가 질문입니다. 중국집은 더 이상 배달 시장의 중심이 아닙니다. 수백 개 선택지 중 하나로 내려앉은 겁니다. 철가방 직원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라이더에게 건당 배달비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플랫폼 중개 수수료, 카드 수수료, 배달비,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까지 짜장면 한 그릇을 팔아도 플랫폼과 라이더에게 빠져나가는 돈이 먼저입니다. 실제 남는 마진은 1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인 10,000원어치를 팔아도 그중 절반 가까이가 배달 관련 비용으로 사라지거든요. 남은 금액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빼야 합니다. 이 구조를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배달비를 음식 가격에 녹이거나 양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불만으로 돌아오거든요. 완벽한 악순환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오래된 중국집에게 더 버거웠습니다. 단골과 입소문에 의존하던 장사 방식에서 이제는 사진, 별점, 알고리즘 경쟁 속으로 갑자기 던져졌기 때문이죠.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졌고 사진 촬영, 리뷰 관리, 할인 이벤트 운영까지 전혀 다른 영역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중국집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장사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자의 실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집 주방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식 주방의 화력은 상상을 넘어섭니다. 한여름이면 주방 온도가 38도에서 40도까지 치솟거든요. 그 안에서 무게 2kg이 넘는 대형 웍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어올리고 돌려야 합니다. 주방장님들의 팔목은 파스로 가득하고 허리는 이미 구불대로 굽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하는 근무 형태에 점심과 저녁 피크 타임에는 쉴 틈조차 없거든요. 그럼에도 예전에는 이 힘든 길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워 언젠가 내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 때문이었죠. 설거지부터 시작해 면장 1년, 칼판 1년, 튀김 1년, 보통 3년에서 5년을 버텨야 비로소 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 주방장은 불의 세기, 재료를 넣는 순서, 팬을 돌리는 각도까지 몸으로 보여주며 가르쳤거든요. 이게 중국집 맛의 정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런 도제식 교육은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세대에게 중국집 주방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터가 됐거든요. 결국 젊은 기술자는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나 짧은 교육만 받은 초보 사장님들이 채우게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불 조절의 미세한 감각, 그 손맛의 계보가 끊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노포 중국집들이 사장님의 은퇴와 함께 문을 닫습니다.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주방장이 바뀌면 같은 간판 아래에서도 음식의 완성도는 달라졌고 익숙했던 맛이 달라지자 손님들의 발길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중국집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거리를 둘러보면 새로 생기는 가게의 대부분은 프랜차이즈거든요. 깔끔한 인테리어, 표준화된 메뉴, 앱 결제의 편리함, 젊은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냈거든요. 그들의 무기는 표준화였습니다. 시스템으로 맛의 편차를 최소화했고 숙련되지 않은 직원도 매뉴얼만 따르면 일정한 품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본사가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췄고 배달앱 광고와 SNS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자본력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밝은 조명과 모던한 인테리어 역시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반면 동네 중국집은 자본력, 시스템, 마케팅 모든 면에서 격차가 컸습니다. 낡은 간판, 끈적한 테이블, 오래된 기름 냄새, 위생에 민감해진 요즘 소비자들에게 이 풍경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불편함이 됐거든요. 여기에 건강 트렌드까지 겹쳤습니다. 짜장면과 짬뽕은 이제 탄수화물 폭탄으로 인식됩니다. 한때 서민의 든든한 한 끼였던 메뉴가 이제는 피해야 할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입맛도 다양해졌습니다. 치킨, 파스타, 타코, 햄버거, 피자까지 선택지는 끝없이 늘어났거든요. 일식과 양식은 물론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까지 이제는 일상 속 메뉴가 됐습니다. 그 결과 한때 외식과 배달의 중심이었던 중식이 차지하던 독보적인 위치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짜장면 시킬까라는 질문은 더 이상 자동 반사처럼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평소 짬뽕을 좋아하던 한 유튜버가 소자본 창업에 도전했거든요.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는 아낌없이 넣고 오징어도 듬뿍, 양파는 산처럼 쌓아 올려 볶았습니다. 손님 반응은 폭발적이었거든요. 이 집 짬뽕은 다르다, 재료로 장난 안 친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징어 가격이 폭등했고 식용유와 육류 가격은 천장을 뚫었거든요. 좋은 재료를 쓸수록 마진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요식업을 처음 해본 그는 매일 밤 손목 통증에 시달렸고 체력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결국 그는 8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합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담담했거든요. 비즈니스로 보면 요식업, 특히 중식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동네 중국집이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경제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질수록 자금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부터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폐업이 한 가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곳이 공실이 되면 유동 인구가 줄고 옆 가게 매출도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상권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결국 중식 시장의 미래는 양극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고급 중식당 혹은 공장장제 소스를 쓰는 저가형 프랜차이즈, 그 사이에서 우리의 허기를 달래주던 동네 중국집은 지금 멸종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동네 중국집의 줄폐업은 단순히 맛집 몇 곳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이 바뀌었고 산업의 규칙이 달라졌으며 시대의 속도가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서글픈 증거입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던 순간마다 사람들의 일상 한가운데에는 늘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이사한 날, 졸업식 날, 생일날, 시험이 끝난 날, 기쁠 때도 지칠 때도 짜장면 한 그릇이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지금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1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짜장면은 철가방 아저씨가 배달해주던 음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레토르트 식품으로만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겨울밤에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철가방의 온기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는 아직 진짜 중국집이 남아있나요? 남아있다면 오늘은 짜장면 한 그릇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